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동호님께서도 오늘 수원지법 앞에 와 계셨군요. 부부젤라 불고 계셨군요. 제가 부부젤라 부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게 배동호님이셨군요. 예. 거기 있는데 베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베리님 오늘 이렇게 꽁꽁 싸매고 오셔가지고 제가 베리님인지 몰라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뵙다가 오프라인에 직접 뵈니까 또 상당히 반갑기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우리 이런 오프라인 모임 오프라인 집회할 때 우리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임 따로 한번 갖도록 하죠. 예. 최인숙님 오셨고요. 영영님, 진실화님, 달래님, 그리고 아나키스트님 오셨네요. 바질 호킨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배동호님, 예, 부부젤라 입에 쥐가 날 정도로 불고 계셨다고. 예, 정말 열심히 부신 거 제가 알아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부젤라 소리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참 열심히 부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배동호님이셨군요. 예, 강군님 날씨가 선선해하면 그때쯤 나가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추석 지나고 한번 모여봅시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재판 담당 판사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입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또 바로 그 옆 건물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화영 지사가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현재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엮여져 있죠.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요, 말 그대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실은 경기도를 위해서 보낸 것이고 경기도를 위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이화영이 요구를 했고 그 내용을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라는 식의 그림입니다. 검찰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김성태로부터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다가 지난 6월 달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화영 지사를 압박해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진술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내가 검찰의 위협과 협박과 압박에 못 이겨서 잘못 얘기한 허위 진술이다.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검찰이 마치 이제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진술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그때 지난 6월에 검찰에서 했던 그 진술은 조작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법원에 제출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진술은 법원 법정에서 쓸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서 피고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증인 신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안 한다 아니라고 얘기한 이상 이걸 또다시 번복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또 번복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 됩니다. 여하튼 자, 아마 검찰은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건물에서는 이재명이 조사를 받고 또 한쪽 건물에서는 이화영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재판과 검찰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의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으면 결단코 나올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출석이 이번이 두 번째였고 원래로 하자면 지난 9일 날 이미 출석을 했는데 굳이 오늘 추가로 출석하라고 바득바득 우겼다는 점에서 의심은 더해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불러서 기껏 2시간 조사해서 돌려보낼 정도였다면 애시당초 부를 필요가 없었던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장면, 광교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그 양쪽 건물에 나란히 이재명과 이화영을 불러 모으는 그런 장면을 일부러 만들었다. 의도했다, 기획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황당하고 조잡한 이런 검찰의 공작 정치 상황에 판사가 제지를 하기는커녕 사실상 검찰을 편들고 나섰다는 거, 이걸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이화영을 협박했고 그 협박과 위협에 못 이겨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폭로한 뒤 가장 첫 번째 가지는 공판입니다. 폭로가 아닌 그 부인이 먼저 폭로하고 한동안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공전되다시피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공전되는 과정 중에 재판부가 억지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김성태의 증언을 듣는 강행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한 뒤 오늘 첫 번째 공판이 벌린 겁니다. 저는 이거를 진술 정정 후, 재정정 후 첫 공판이다 라고도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법정에서 내가 검찰에서 지난 6월에 한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내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협박에 못 이겨서 한 허위 진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 인부에서 증거 인부 의견서인데 증거 인부가 아니라 증거 부인 의견서를 낸 겁니다. 공식 서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증거 능력이 없다. 지난 6월에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이런 서면은 이미 법무법인 덕수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달에 이 의견서를 제출한 뒤에 변호인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사임하는 변호인이 무슨 의견서를 내느냐라고 해서 그 의견서, 증거 능력을 부인한 의견서를 배척해버립니다. 접수 안 받은 걸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가 다시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랬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이미 한 차례 거부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가 됐다면 이건 접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또 재판부가 접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핑계가 되게 더러워요. 뭐라는 줄 아세요? 피고인이 또 또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니까 숙고할 시간을 주겠다 라면서 오늘 낸 증거 부인 서면 의견서 일단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일단 미루겠다. 보류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이미 냈는데 뭔 보류야. 검찰이 빨리 증거 인부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그 의견서를 냈는데 이제 와서 또 번복이 될 수 있으니 접수를 미루겠다고요? 이거는 뭡니까? 검찰이 또 이화영을 괴롭혀가지고 이화영이 다시 재번복을 하게끔 여유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상 검찰의 조작질을 판사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걸 또 번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왜 검사가 또 불러다가 이화영 족쳐서 진술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뭐야? 이런 판사 나쁜 새끼. 그게 판사냐고 도대체 판사냐고. 에? 어서 배워먹은 판사가 그따구야. 자,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조서는 뭐냐? 검찰이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증거 인부를 확정해 달라고 재촉했던 국선 변호인도 재촉하고 사선 변호인도 재촉하고 빨리 내라 했던 바로 그 조서입니다. 근데 막상 동의할 수 없다. 부동의 의견서를 내니까 검찰이 오늘 폭주를 했어요. 갑자기 김광민 변호사, 지금 사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의 신분을 거론하면서 뭐 맞니 아니니 그래도 되니 아니니 뭐 이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현재 민주당 경기도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원인 신분에서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왜? 재판하면 안 돼? 겸직 허가 다 받고 하는데 왜 재판하면 안 돼? 그럼 아예 겸직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든가. 그게 아니잖아. 겸직 허가 받아서 활동하고 있으면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민주당인 게 문제가 돼요? 민주당 도의원인 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것도 문제가 되겠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자신과 경쟁하던 후보를 검찰을 시켜서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문제겠네? 김광민 변호사가 민주당인 게 문제가 되면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었던 것도 문제가 돼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이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어디서 개소리야, 검사 새끼가. 또라이 새끼 아니야. 예, 지금 검찰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가 지들한테 갖다 대더라도 지는 할 말이 없을 거면서, 지들 똑같은 논리가 지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폭주하고 보는 겁니다. 어거지 쓰고 생떼 부리고 난동을 부리는데 그래서 판사의 판단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판사가 검찰 편을 바로 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네. 신중하게 생각하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의견서 접수를 미룹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부인한다.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 증거를 부인한다라는 의견서는 이번이 두 번째 접수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접수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편파 재판 진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검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의견서를 내면은 피고인,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 네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네가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검사가 이화영 지사를 법정에서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합니다.
검사가 쌩 난리를 치고 피고인을 협박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재도 안 하면서 변호인이 낸 서면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접수를 안 하겠다? 신중하게 생각하라면서 미뤄? 이건 누가 봐도 편파적인 겁니다. 판사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의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주는 대목인 거예요. 이거 판사가 판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를 이런 데서 써먹고 그래. 이런 식으로 판사가 하고 있으면, 아니, 우리나라 원내 제1당 대표가 관련된 사건, 그리고 광역단체 부단체장을 역임한 사람의 사건, 그런 유력 인사의 사건도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보통 사람의 사건은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게 판사예요? 이런 판사는 나도 하겠다. 판사가 이딴 식으로 해도 돼? 자. 정말 황당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피고인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접수를 거부한다고? 또 번복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주겠다고? 그럼 뭐야? 피고인한테 재판 진술을 번복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부추기는 거야? 이런 개떡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해도 되나요? 네. 이호근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야, 정말 판사 수준이, 자, 판사들이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느냐? 검사들이 날뛰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제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수방관하고 있고 두 손 놓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오늘 송갑석인지 나발인지 하는 그놈은 이재명 대표 보고 어쩐다고? 예? 그 체포동의안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 나쁜 새끼야. 네 생각이 뭐냐고, 이 새끼야. 아이고, 진짜. 저런 새끼가 전대협 부장을 했으니까 전대협이 망가지는 게 당연했지. 아이고, 진짜, 저열한 놈. 아유, 진짜. 아유, 참네. 더러운 새끼 아니야. 아니, 당대표가 지금 열흘이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단식을 하는 상태에서 검찰에 2번씩이나 불려가고 있는 이런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야, 이 개새끼. 아유, 진짜 그런 것도 인간이라고. 아이고, 진짜. 그런 짓을 하니까 판사가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검사들 보세요. 일치 단결해서 돌아가잖아요. 검사들 안에서는 불만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죠. 검사들 내부에서도 불만 나오고, 검사들 내부에서도 야, 우리 여기서 발 뺄까? 라고 해서 오늘 발을 뺄까 말까 지금 눈치 보는 놈들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검사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얘네들 입 밖에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민주당은 뭐냐고? 송갑석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고? 에? 인간이냐고. 아이고, 참. 내가 저런 새끼를 동지라고 믿고, 아유, 진짜, 전대협 출범식 할 때마다 바득바득 박이 깨져라고 덤벼들어 참석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아이씨, 진짜. 참. 진짜 열받네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출범식을 할 때마다,
서남청년 출범식, 서청년 출범식, 전대협 출범식 전국을 다 헤매고 다니면서 뛰어들어 다녔는데, 야, 그런 새끼 주둥아리에서 젖단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그 새끼 또 전대협 의장 소리만 하게 해봐라. 그냥 내가 아유 진짜. 참, 이 문제는요, 그런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분열되고 제각각인 이런 상황을 보면은 판사들이 뭐라고 보겠어? 야, 검사들은 저렇게 일치단계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저거 저딴 식으로 보니까 야야야 됐다 저쪽은 싹스 놀았다 이쪽으로부터 라고 하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송갑석이라는 놈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이용균, 이균용인가요? 예, 지금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 올라와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 대법원장에 대해서 임명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한동안 대법원장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170석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대 야당으로서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 자체를 막을 수 있다. 검찰 지 마음대로 안 하게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판사들의 이런 폭주, 이 편파적인 재판 진행 계속될 겁니다. 자, 뭐 그렇다 치고요. 여기서 참 궁금해진 것이 판사가 누구? 예. 판사가 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판사 재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진술을 재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면서 의견서 접수를 미룬다고? 야, 참. 진술 막 번복해도 하라 이거네. 예? 그리고 진술 막 번복하게끔 한 그 검사가 막 시비 걸고 괴롭히고 협박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게 이런 게 진짜 대가리 속에 뭐가 쳐들었는지. 아이고 진짜 이런 것도 판사라고. 자, 이 판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담당 판사가 변수라고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 판사 누구라고요? 신진우 부장판사. 대구 출신이네. 연수원 32기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요? 예, 은수미를 법정 구속한 판사입니다. 그리고요, 야한 책을 본다는 이유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체벌을 당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 이 선생님에 대해서 징역 10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학생을 체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체벌이 있었다고 해서 학생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거를 글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를 선생님이 과연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야한 책 본다. 뭐 그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제 친구들 이 학교에서 야한 책 보다 붙잡혀 가면은 우리 때는 작살이 났죠. 진짜 병학 당할지도 몰라. 자,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얻어 터졌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갔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좀 있나 봅니다. 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함부로 체벌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실형을 선고하는 것, 그것도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이 두 재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뭘 말한다? 예, 이 판사가, 신진우 판사가 법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기보다 그 당시 분위기나 상황에 좌우되는
법리가 아니라 상황 논리나 본인이 조금 욕을 먹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흐름에 좌우되는, 분위기와 흐름에 좌우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법리와는 거리가 있는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판사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어요. 자,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전 취식을 했다. 9,000원짜리 두 명이서 각각 4,000원, 5,000원 이렇게 된장찌개 시켜 먹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두들겨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9,000원, 두 사람이 합쳐서 9,000원, 한 사람이 5,000원, 5,000원, 4,000원 이렇게 무전 취식을 했는데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이 담당 판사가 신진우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횡령해 먹은 공인중개사 협회장한테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자, 이게 제가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판사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런 판사의 판결을 제가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 어떻게 피고인이 또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니 의견서 접수를 미루겠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합니까? 그럼 피고인이 계속해서 진술을 뒤집으라고 부추기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판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한번 꺼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푸른 숲길님 800원 횡령을 이거 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법관도 있죠. 지금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가진 자들한테 호의적이고 없는 사람한테 가혹한지 더 정반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무전 취식을 해야 될 정도로 글쎄 뭐 돈이 있는데도 무전 취식을 했다면 그거는 글쎄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전 취식을 했다는 말 이유로 100만 원의 벌금을 때린다. 그 사람이 돈 5천 원이 없어서 무전 취식을 했는데 벌금 100만 원을 낼 그런 여력이 될까요? 그 사람은 벌금 100만 원을 내기 위해서 하루 5만 원짜리 노역을 해야 될 겁니다. 교도소에 붙잡혀가 노역. 그렇게 되면 한 21일 정도 구치소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5천 원이 없어서 무전 취식을 한 사람을 굳이 그렇게 붙잡아 둬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판사 글쎄요, 저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